자, 원천징수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천징수. 자, 원천징수란 말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나요? 언제 들어보셨어요? 그렇죠. 원천징수. 돈을 주는 내용 플러스 원천징수는 예수금. 돈을 받는 내용 플러스 원천징수는 선납세금. 그때 들어보신 적 있죠? 그때 원천징수가 나와요. 말이 많이 나왔는데 오늘부터 원천징수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천징수 한번 봐요. 앞부분은 시험에 나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부하는 게 원천징수 이거 공부할 텐데요. 여기에 관련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개념부터 잡고 우리가 내용을 익히자는 뜻입니다. 자, 소득에 대한 세금을 본인이 직접 납부하지 않고 회사가 미리 징수해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징수 방법이 원천징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직장 다니실 때 월급 받으면서 회사에서 일정 부분 공제하고 여러분들에게 급여를 지급을 해요. 그때 떼인 돈, 그게 원천징수. 그러니까 이렇게 월급 주면서 회사가 미리 징수했다가 국가에 여러분들 대신에 국가에 납부하는 방법이 원천징수입니다. 자, 이 원천징수는 부양가족이나 주거 형태 등 개인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부과하는데 연말정산 때 납부해야 할 세금을 조정합니다. 그래서 원천징수하게 되면 연말 되면 연말정산한다 이런 말 있죠. 그래서 월급 주면서 소득에 대해서 부양가족이나 주거 형태 이런 건 고려하지 않고 세금을 미리 떼놨다가 나중에 연말정산 때 납부해야 할 세액을 다시 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요거 정도. 다음. 자, 여기 보면 원천징수에 우리가 공제하는 게 있는데요. 먼저 소득 공제도 있고요. 다음 페이지에 세액 공제도 있어요. 먼저 소득 공제가 무엇인가 한번 봐요. 우리는 원천징수할 때 소득공제, 연말정산할 때 소득공제도 사용하고요. 세액공제도 사용해요. 소득공제가 무엇이고 세액공제가 무엇인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소득공제예요. 소득공제는 전체 소득에서 소득공제되는 금액을 차감한 다음 해당 세율을 곱해서 납부세액을 결정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소득공제는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어떻게? 내가 받은 연봉이 연봉이 3천이었다 쳐요. 3천이었다고 치고 그리고 소득공제되는 금액이 1,000이었다고 쳐요. 1,000. 소득공제되는 금액이 1,000이었다 쳐요. 그러면 3천에서 1,000만 원을 빼요. 그러면 나는 소득을 얼마로 보겠다? 2천만 원. 2천만 원으로 소득을 보겠단 말이에요. 2천만 원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해서 납부세액을 결정하는 방법이 소득공제가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자,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그리고 공제되는 소득 금액을 구한 다음에 소득에서 이 공제되는 금액을 뺐어. 그러면 실제 본인 소득이 되는 거예요. 이 소득에다가 세율을 곱해가지고 납부세액을 결정하는 방법을 소득공제라 그럽니다. 다음 세액공제를 한번 봐요. 자, 세액공제는 조금 달라요. 세액공제 말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 소득에서 결정세액을 구한 다음 공제되는 세금을 구한 다음 결정세액에서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결정하는 방법. 말이 조금 어렵죠?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말이에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세액공제는 자, 내가 연봉이 3천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3천. 그러면 3천만 원에 대한 세금을 구해요. 3천만 원에 대한 세금이 500이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3천만 원을 벌었을 때 공제되는 금액이 없었을 때 납부해야 되는 세액이 얼마다? 500이라고 가정을 하겠어요. 이렇게 소득에 대해서 납부할 세액을 먼저 계산한 다음 두 번째, 공제되는 세액을 구해요. 공제되는 세액이 300이라고 쳐요. 공제되는 세금을 구했더니
300이라고 쳐요. 그러면 납부해야 될 세금은 500에다가 300을 빼서 얼마? 200만 원만 납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십시오. 도덕공제와 세액공제는 차이점이 있어요. 도덕공제는 도덕에서 공제되는 도덕을 빼요. 그러면 금액이 나오겠죠. 도덕 금액이 나오고 여기서 세액을 곱하게 되는 거예요. 세액을 곱해가지고 납부하게 됩니다. 그런 반면에 세액공제는 자, 도덕에서 먼저 세율을 곱해요. 세율을 곱합니다. 세율을 곱하면 내야 될 세금이 구해지겠죠. 그리고 공제되는 세액을 구해요. 세금을 구합니다. 그래서 이 구한 세금에서 공제되는 세금을 빼고 나머지가 납부되는 거예요. 또 이게 가슴에 잘 안 와닿네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내가 예를 한번 들어봐요. 연봉이 3천이었습니다. 도덕공제 예를 한번 들어봐요. 자, 도덕공제 500만 원을 공제받을 겁니다. 자, 이게 500만 원이 도덕공제일 때와 세액공제일 때 어떤 차이가 있는가 봐요. 자, 먼저 500만 원을 도덕공제도 해보고 세액공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덕공제가 되면 내가 연봉이 3천이라 쳐요. 3천이면 3천에서 어떻게? 3천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얼마라 그랬습니까? 이게 도덕공제 500이라 그랬죠. 500을 빼요. 500을 빼면 나는 총 소득, 실질 소득을 얼마 보겠다? 2,500입니다. 2,500 이렇게 되겠네요. 되겠어요? 2,500에 세율은 30% 쳐요. 30%. 세율은 다 30% 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에 30%니까 얼마를 납부하면 됩니까? 750만 원을 납부하면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다시 한 번 더. 자, 공제되는 금액이 500이라고 각각 치보겠습니다. 내가 3천만 원이고 세율은 얼마? 30% 가정하겠어요. 그러면 내가 도덕이 3천만 원입니다. 도덕 3천만 원에서 공제되는 도덕 공제되는 금액이 얼마라 그랬어요? 500입니다. 그러면 3천에서 500을 뺐더니 2,500이 나오죠. 2,500이 되고 이거에 30%가 되니까 납부세액은 얼마? 750만 원을 내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하지만 자, 세액공제를 한번 봐요. 세액공제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 봅시다. 자, 먼저 내가 번 돈이 얼마라 그랬습니까? 3천만 원. 3천만 원에 세액이 얼마라 그랬습니까? 세액이 30%라고 가정을 해요. 가정. 그러면 3,3은 구하니까 내야 되는 세금은 얼마가 될까요? 900만 원. 이렇게 세금 구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자, 500만 원 공제된다 그랬죠? 앞에서 500만 원 공제된다 그랬죠? 그게 세액 공제이면 납부 세금에서 500만 원을 빼요. 빼면은 내가 실제로 내야 되는 세금은 얼마가 되겠다? 4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달라요.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원천징수는 일정 부분은 세액 공제고요. 일정 부분은 도덕 공제가 돼요. 같이 병행했었습니다. 일단 소득 공제가 무엇이고 세액 공제가 무엇이고 이거 모르면 끝이죠. 끝입니다. 예를 한번 그러면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가 1,000만 원을 공제받을 겁니다. 공제받을 거예요. 이 1,000만 원을 공제받는데 이게 소득 공제가 여러분들한테 유리할까요? 이 1,000만 원이 세액 공제가 유리할까요? 그거 답이 나오면 돼요. 소득 공제면 어때요? 내가 3천만 원 버는 거에서 이게 도덕 공제면 빼기 1,000만 원에서 도덕을 얼마로 본다? 2천만 원. 2천만 원에 대해서 30%를 가정하겠습니다. 내면 돼요. 그러면 이게 얼마가 돼요? 600만 원 내는 거예요. 600만 원 세금을 내야 되고요. 만약에 이게 세액 공제였다 쳐요. 그러면 3천만 원에서 세액을 구하면 얼마입니까? 900만 원. 900만 원인데 2천만 원이 세액이니까 빼기 하면 어때요? 마이너스 100만 원 되잖아요. 맞죠? 마이너스 100만 원 되면 100만 원 환급 받는 겁니다. 이 1,000만 원은 도덕 공제가 유리할까요? 세액 공제가 여러분들에게 유리할까요? 세액 공제가 유리하죠. 공제되는 금액은 크면 클수록 좋아요. 그런데 이게 반드시 세액 공제가 유리하고 도덕 공제가 유리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게 예를 들어서 그렇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이 말을 모르면 안 돼서 그래요. 잠깐만요. 자, 소득 공제는
어디에 어떻게 한다? 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구해서 빼요. 빼고 그럼 최종 소득이 되겠죠. 이거에다가 구해진 거에다가 뭐를 곱한다? 세율을 곱합니다. 세율을 곱해서 납부세액이 결정되는 거고요. 세액 공제는 그게 아니에요. 세액 공제는 이렇게요. 소득에서 세율을 곱해가지고 먼저 납부세액을 구합니다. 구한 다음에 공제되는 세금을 또 구해요. 세금에서 세금을 빼서 납부세액을 결정하는 게 세액 공제가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어려운 말 아닙니다. 소득 공제는 소득에서 내가 번 돈에서 공제되는 소득을 빼요. 그러면 내가 실질적인 소득이 돼요. 그 소득에서 세율을 곱하는 거고, 세액 공제는 내가 번 돈에서 먼저 세금을 구해요. 그리고 납부해야 될 세금에서 공제되는 세금을 빼요. 세금에서 세금을 빼서 납부세액이 결정되는 게 세액 공제가 됩니다. 됐나요? 말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표현이 안 좋은가 봐요. 이상하네요. 자, 다시 한 번 더 봐요. 소득 공제는 말 그대로요. 내가 소득이 3천만 원 있어. 됐어요? 그럼 여기에다가 한번 적어볼게요. 소득이 3천만 원 있다 쳐요. 3천만 원. 30 뿔뿔이 있다 쳐요. 그러면 공제되는 소득이 1,000만 원이라 쳐요. 빼기. 공제되는 소득이 1,000만 원. 빼요. 그럼 얼마가 됩니까? 2천만 원. 2천만 원 곱하기 뭐를 한다? 세율을 곱해요. 세율은 다 달라요. 그러면 세율이 30% 치면 얼마를 납부하면 됩니까? 6천만 원을 내면 돼요. 이거 이해되십니까? 600만 원 내면 되는 거 이해가 돼요? 예, 됐어요. 그게 소득공제예요. 그러니까 소득에서 뭐를 뺀다? 공제되는 소득을 빼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 소득을 구한 다음에 세율을 곱해서 납부하는 거고요. 세액 공제는 그게 아니에요. 세액 공제는 이렇게 되겠죠. 세액 공제는 먼저 납부세액을 구해요. 소득에서 한번 봐요. 소득이 3천이라 쳐요. 3천에서 세율이 30% 쳐요. 30% 치면은 이게 얼마가 됩니까? 900만 원 아닙니까? 맞아요. 900만 원 세금을 구한 다음에 내가 공제받는 세금을 싹 다 더해요. 공제받는 세금을 싹 다 더했더니 700이라 쳐요. 공제받는 세금이. 그러면 내가 본대 결정세액이 얼마였습니까? 이게 900만 원. 900만 원에서 공제받는 세금이 얼마? 700만 원. 그럼 납부세액이 얼마가 돼요? 200만 원. 지금 빼는 방법을 보세요. 지금은 세금에서 공제받는 세금을 뺐잖아요. 이게 대공제가 되고요. 소득공제는 그게 아니잖아요. 내 소득에서 공제받는 소득을 빼요. 빼가지고 그러면 요 돈에서 요 돈 뺐더니 2천만 원이잖아요. 이 2천만 원에 대해서 세율을 곱해가지고 납부세액이 결정됩니다. 선생님, 세율은 얼마입니까? 세율은 여기 제가 적어놨잖아요. 요거 세율은 1,200만 원 이하는 6%, 4,600만 원 이하는 15%, 8,800만 원 이하는 24%. 이게 세율이에요. 세율. 이게 세율이 다 달라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세율은 돈을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이게 세금 많이 냅니다. 예를 들어봐요. 내가 10억을 벌었다 쳐요. 10억 벌으면 그 사람은 42% 내야 됩니다. 4억 2천만 원 세금 내야 돼요. 많이 내죠. 근데 많이 내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나라만 그런 거 아니에요. 본데 많이 버는 사람은 세금 많이 내고 작게 버는 사람은 세금 작게 내는 게 조세 형평성에 맞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연봉이 10억입니다. 10억인데 42% 세금 내는 거 아까워요. 맞습니다. 제가 입장 바뀌어도 아까울 겁니다. 하지만 나머지 6억 8천만 원 가지고 사는데 지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장 없죠. 그런데 내가 2천만 원 받아요. 2천만 원 받는데 15%면 얼마입니까? 300만 원 내요. 그럼 남은 돈이 얼마 남아요? 1,700이에요. 1,700 갖고 세상 살기 힘들잖아요. 이렇게 작게 낸다고 유리한 게 아니에요. 작게 버는 사람한테는 작게 세금 받고 많이 버는 사람한테는 많이 세금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돼요. 세율이 달라요. 이렇게 세율이 다르니까 거짓말 해주시고요. 아무튼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한 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돼요? 시험에는 안 나와요. 그런데 시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소득공제가 무엇이고
대액공제가 무엇이고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뭐 공제받는 게 있어요. 공제받는 게 있는데 보편적인 경우를 예를 듭니다. 특별한 경우는 아니에요. 보편적인 경우로 내가 무엇을 500만 원을 공제받게 됐어요. 500만 원. 이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 500만 원 공제받는 게 소득 공제인 게 유리할까요? 세액 공제인 게 유리할까요? 공제받는 금액이 500이라면 이게 판단이 안 되면 세액 공제가 뭐고 소득 공제가 뭐고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말을 모르는 겁니다. 1번이 맞아요, 2번이 맞아요. 소득 공제가 유리할까? 이 500만 원이 소득 공제인 게 유리할까요? 여러분들한테 세액 공제인 게 유리할까요? 소득 공제면 어때요? 내가 2천만 원에서 얼마를 빼요? 500만 원을 빼요. 그러면 이게 얼마가 됩니까? 내 소득은 얼마? 1,500이 되죠. 예? 1,500이 돼요. 1,500이니까 1,500에 대한 세율을 곱하는 거고 세액 공제가 되면 내가 세금을 2천만 원 벌었어요. 2천만 원에 대한 세금을 구했더니 여기 600이었어요. 600이니까 빼기 내일 세금에서 500을 빼줘요. 그럼 이건 당연히 세액 공제가 유리하죠.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시나요? 소득 공제면 소득에서 500을 빼는 거고 세액 공제는 내야 되는 세금에서 세금을 500만 원 빼주는 거예요. 당연히 세액 공제가 여러분들한테 유리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다음 두 번째입니다. 선생님, 안 그런 사람도 있던데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반적인 셀러리맨, 연봉이 한 5, 6천, 6, 7천 이 이내인 사람들 예를 든 겁니다. 되시겠습니까? 예, 그거 알아주시고요. 자, 도저히 모르겠다. 모르셔도 돼요. 시험에는 안 나와요. 도저히 이게 뭔 말이겠다. 모르는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어려운 말은 아니에요. 소득 공제는 소득에서 공제되는 소득을 빼서 돈을 구한 다음 여기다가 세율을 곱하는 거고 세액 공제는 내가 소득에서 세금을 구한 다음 공제받는 세금을 구해서 세금에서 세금 빼는 게 세액 공제예요. 세금에서 세금 빼는 것은 세액 공제가 되고요. 소득에서 소득을 빼서 구하는 것은 소득 공제가 돼요. 그게 차이점입니다. 차이점이 나요. 자, 일단 인적 공제는 대부분 소득 공제고 나머지 기타 공제들 추가 공제되는 것들은 대부분 세액 공제가 돼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나중에 보시면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보시면 보세요. 인적 공제 이런 거 있잖아요. 있어요? 이런 거는 소득 공제예요. 소득 공제인데 뒤에 한번 잘 보시면 여기에 인적 공제 추가 공제되어 있고요. 여기 보세요.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녀 세액 공제로 되어 있잖아요. 맞아요? 이게 세액 공제거든요. 세액 공제가 되고요. 자, 요 뒤에도 보면 근로소득 됐고 요거 됐고 신용카드 신용카드는 무슨 공제예요? 소득 공제라 되어 있잖아요. 맞죠? 소득 어떤 거는 소득 공제고요. 어떤 거는 세액 공제가 돼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소득 공제가 무엇이고 세액 공제가 무엇이고를 몰라가지고는 나중에 여러분들 연말정산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험에서는 크게 중요치 않습니다. 지가 다 구해주니까 시험 칠 때는 크게 중요치 않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세무자격증까지 취득하는 사람이 소득공제가 무엇이고 세액공제가 무엇이고 그거 몰라서는 안 되겠다 그런 뜻입니다. 자, 다음 하다 보면 또 소득금액이란 말이 나와요. 자, 소득금액 총소득과 소득금액은 또 달라요. 소득금액 한번 보겠습니다. 소득금액 이게 소득이란 말과 소득금액은 달라요. 이게 다른 말입니다. 이런 말들이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되니까 이런 말들이 정확하게 해석이 안 되니까 시험 치면 어렵다 그래요. 틀리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이런 말들을 그래서 저는 이런 말들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소득금액은 봐요. 종합소득입니다. 종합소득 안에는 배당소득, 기타소득 여러분들 아는 소득 뭐 있어요? 근로소득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 월급 받는 게 근로소득 아닙니까? 맞아요? 그리고 주식 같은 거 사면 배당도 받죠. 배당소득, 기타소득 그리고 사업하게 되면 사업소득 그리고 이자도 받죠. 이자소득, 연금소득 이것들이 종합소득입니다. 시험에 출제돼요. 이 자체가 시험에 출제됩니다. 보기 4개 중에서 자 소득의 분류로 틀린 것은 이렇게 시험에 나와요. 그래 종합소득엔 6가지 있습니다. 배당, 기타, 사업, 이자, 근로, 연금소득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필기시험에 출제돼요. 됐나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저는 요거 종합소득 되는 6가지 저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요 6가지를 어떻게 외우고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외워가고 있어요. 첫 번째 글자 맞아서 배기사. 배기사. 왜 김기사, 이기사, 박기사, 최기사 있잖아요. 배기사. 이번에 금연하지 이렇게 기억해요. 금연하지. 그 배당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 이번에 이자소득, 금 대신에 근로소득, 금연하지. 이렇게 배기사. 이번에 금연 좀 하지. 올해 금연 좀 하지. 이번에 금연 좀 하지.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이거 알고 있긴 있어야 돼요. 자, 저는 그렇게 종합소득되는 6가지입니다. 배기사, 이번에 금연하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 배당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 이번에 이자소득, 금인데, 금 대신에 뭐? 근로소득. 요거 하나만 조금 다르죠. 금연하지, 연금소득. 이 6가지가 종합소득되는 6가지입니다. 됐나요? 요거하고, 요 소득에다가, 종합소득되는 이 금액에다가, 뭐? 퇴직소득, 양도소득. 이 2가지는 분류과세라 그래요. 분류과세. 이것도 시험에 나와요. 제가 이게 적기 힘듦에도 불구하고 악착같이 적잖아요. 이 시험에 놓기 때문에 그래요. 분류과세라 그래요. 이런 거. 요거에다가, 요거 2개에다가 더해가지고 빼기, 필요경비 빼고, 그리고 빼기, 비과세하는 소득, 분리과세 소득, 그리고 근로소득 공제, 이것들을 빼면 소득 금액이 돼요. 다시 한 번 더, 소득이란 말과 소득 금액은 다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려요. 소득이란 말과 소득 금액은 달라요. 소득이란 말은 종합소득, 소득이잖아요. 퇴직소득, 소득이잖아요. 양도소득, 소득이잖아요. 이건 소득이에요. 이 소득에다가 필요경비 빼고, 그 다음에 비과세 소득, 분리과세 소득, 근로소득공제액, 이거 뺀 게 소득 금액이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다시 한 번 더. 소득은 요거 2개를 말하는 거예요. 소득은 어떤 거? 요거 2개를 말하는 겁니다. 소득은 요거 2개를 말하는 거고요. 다음, 소득 금액은, 소득은 요거 2개를 말하는 것이고, 소득 금액이죠. 소득 금액은 이거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 전체. 그래서 공제되는 금액 뺀 게 소득 금액이 됩니다. 제가 하고 싶어 하는 말 이해가 됩니까? 자, 그래서 나중에 이런 시험에 나와요. 소득이란 말도 나오고 소득 금액이 나오는데요. 이 말이 다른 겁니다. 다른 거. 이해가 되셨어요? 이런 거를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특히 세무는 이게 말을 잘 보셔야 됩니다. 요거 보시면 그냥 공제에다가 포인트를 맞추면 안 돼요. 세액 공제도 있고 소득 공제도 있다 그랬죠. 이런 거 구분이 잘 되셔야 됩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하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63병과 64병은 시험에 나오는, 요거는 시험에 나와요. 요거는 필기 시험에 나옵니다. 종합소득 되는 거, 이거. 그 다음에 요거 2개는 뭐? 분류과세입니다. 분류과세 된다는 거, 이거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출제가 되니까 좀 알아주시고. 요거 2개는 시험에 나오지만 나머지는 64병까지는 시험에 출제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부터 공부할 게 원천징수잖아요. 원천징수 하다 보면 소득공제, 세액공제 이런 말들이 나오고요. 소득금액이란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 알아주셔야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다음 넘어갑니다. 자, 여기 있네요. 자, 여기에 요것도 중요한 말이에요. 자, 이런 말들이 나와요. 나오니까 이 말을 모르면은 이게 말이 다 다른 말입니다. 출발합니다. 자, 먼저 총급여액 있죠. 총급여. 있어요. 총급여액은 연간급여액. 여러분들이 연간 받는 금액 있잖아요. 그게 더 비과세하는 소득이 있어요. 이거 우리가 따로 공부할 겁니다. 왜? 우리 직장 다니면 직장에서 밥 주는 직장 있죠. 식대로 따로 주는 거 있죠. 그런 건 비과세거든요. 비과세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건 따로 공부할 겁니다. 이 금액을 뺀 게 총급여액이에요. 총급여액. 그리고 근로소득 금액 있죠. 자, 이거 한번 보세요. 근로소득이란 말과 근로소득 금액은 달라요. 근로소득 금액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뺀 겁니다. 뺀 게 뭐? 근로소득 금액입니다. 자, 근로소득 금액 구하는 거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다음 페이지 있어요. 자, 근로소득이란 말과 근로소득 금액은 다른 겁니다. 근로소득 금액은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근로소득 공제 나와 있죠. 요거예요.
그러니까 500만 원 이하입니다. 500만 원 이하는 근로소득 금액을 공제를 얼마 해준다? 금액의 70%를 공제해줘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연봉이 500만 원이었다 쳐요. 됐다요? 500, 연봉이 500이라고 치겠습니다. 다른 공제받는 거 없어요. 그러면 나는 수입을 얼마로 보는가 하면 500만 원이니까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맞죠? 공제되는 금액이 몇 %입니까? 70%. 70%니까 곱하기 0.7을 해요. 0.7을 하면 얼마가 돼요? 350만 원인가 이해가 되십니까? 350만 원이 되고 그러니까 500만 원에서 얼마를 빼주겠단 말이에요. 500만 원에서 350만 원을 공제해 주겠단 말입니다. 350만 원을 공제해 주겠단 말이에요. 350만 원 공제하면 얼마가 돼요? 150만 원. 나는 1년에 돈을 얼마 번구로 하겠단 말입니까? 150만 원 번구로 해서 150만 원에 대해서 세금만 내면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 자, 다시 한 번 더 봐요. 자, 요거 내가 연봉이 1000만 원이었다 쳐요. 1000만 원. 1000만 원이면 이 구간인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자, 얼마를 번구로 해서 세금 내는가 한번 봐요. 1000만 원이면 요 구간에서 들어갑니다. 그럼 1000만 원에다가 빼야 돼요. 1000만 원은 빼기. 자, 일단 요 구간이니까 무조건 350만 원은 빼요. 350만 원을 빼는 거 이해가 됩니까? 빼고 다음 또 빼요. 자, 500만 원의 초과 금액. 자, 1000만 원이니까 500만 원 초과 금액이 얼마입니까? 500만 원. 500만 원에 몇 %를 빼주겠단 말입니까? 40%. 5, 4, 20. 200만 원을 빼요. 이렇게. 됐나요? 빼면은 자, 총 얼마가 돼요? 450만 원. 나는 연봉을 얼마? 450만 원 받았다 치고 450만 원에 대해서 세금 내는 거예요. 내는 겁니다. 제가 무슨 말 하는가 이해가 되십니까? 자, 요게 요 말이에요. 근로소득이 요 말입니다. 요거. 자, 다시 한번 봐요. 근로소득 금액 있잖아요. 방금 한 게 400만 원이 근로소득 금액입니다. 총급여. 방금 1000만 원 받았다 치고 근로소득 공제 왜 350만 원에다가 500만 원 초과 200만 원, 550만 원 뺀 거 있죠. 그게 근로소득 공제예요. 요거 빼면은 이게 뭐? 근로소득 금액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다음 과세표준입니다. 과세표준. 이런 말들이 나와요. 근로소득 금액입니다. 요거 근로소득 금액이 있었죠. 금액에서 인적공제, 그 다음에 연금보험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공제들을 빼요. 빼면은 과세표준이 결정되고요. 이 과세표준에서 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됩니다. 산출세액이 되고요. 그리고 납부할 세액은 뭐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 공제, 그리고 자녀세액 공제, 연금 공제, 뭐 이런 공제들 쭉쭉쭉쭉 빼고 하면은 납부세액이 결정돼요. 이렇게 결정돼요. 우리가 소득세 내는 절차가 이런 절차를 거치게 돼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좀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서부터 요거 두 개를 좀 알아주셔야 돼요. 요거 두 개가 필요해요. 요거 두 개가. 나머지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입력만 하면 다 계산이 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고요. 자, 꼭 기억하십시오. 총급여액이란 말과 근로소득 금액이란 말은 달라요. 이게 다른 겁니다. 자, 총급여액은 뭐예요? 연간 급여액에서 뭐를 뺀 거? 비과세 소득을 뺀 게 총급여액이 되고요. 그리고 근로소득 금액은 이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따라서 자, 근로소득 금액은 어떻게 되는가 봐요. 근로소득 금액은 자, 총급여액이 요거니까 연간 급여액에서 비과세 근로소득 빼고 비과세 소득 빼고 그리고 근로소득 뺀 게 요거 두 개를 뺀 게 뭐가 된다? 근로소득 금액이 됩니다. 맞나요? 맞죠? 그렇게 결과가 돼요. 아무튼 65병에서는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총급여액과 근로소득 금액은 분명히 다른 겁니다. 어떤 게 작아요? 총급여액이 작겠습니까? 근로소득 금액이 작겠어요? 근로소득 금액이 당연히 작을 수밖에 없죠. 왜? 빼기가 두 개나 있잖아요. 됐어요? 이게 다른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자, 요거 두 개는 표시하셔서 꼭 좀 익혀주셔야 됩니다. 다음. 자, 여기까지는 시험에 별 관계 없고. 자, 자, 근로소득 공제 금액들입니다. 자, 요거는 어느 정도 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요거는, 외워주시면 좋죠. 자, 요거, TAT 있죠, TAT.
DAT 2급에는 필기 시험에 출제됩니다. 전산 세무에서는 이게 출제되는 경우가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안 외우셔도 되는데 DAT 2급에 응시하실 분은 이거 외워주셔야 돼요. 됐나요? 요거하고 아니면 뭐 안 외워주셔도 되고. 자, 다음 전산 세무에는 제가 이거 본 적이 거의 없어요. 본 기억이 안 나네요. DAT 2급에는 DAT 쪽으로는 이게 가끔 나와요. 가끔 나오니까 알아주시고. 자, 다음입니다. 자, 여기서부터죠.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원천징수가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 보시면 한번 보세요. 지금 무엇을 하는가 하면은 자, 여기에요. 자, 요거부터 먼저 한번 봐요. 자, 우리가 근로소득 금액 구했잖아요. 맞아요? 여기까지 구했고.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근로소득 금액 여기 구했고 여기서 인적 공제 빼야 되잖아요. 맞아요? 인적 공제 그 밖에 요거부터 먼저 하겠단 말입니다. 공제 받는 거 지금부터 공부할게. 과세표준 구할 건데요. 근로소득 금액은 뭐 어렵지 않습니다. 왜? 자, 총 받은 근로소득 금액은 총금액 근로소득 금액은 근로소득 금액은 총급여액에서 총급여액 여기에서 총급여액에서 총급여액에서 어떤 거 총급여액에서 비과세 소득과 근로소득 이거 빼면 되잖아요. 맞죠? 금방 돼요. 그러면 근로소득 금액이 구해지고요. 우리 과세 표준을 구해야 돼요. 이거 구할 때 근로소득 금액까지는 구했다 치고 이게 이제 공제받는 것들 우리가 공부할 거 이것들 공부할 거예요. 이런 이것들 공부할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인적 공제부터 먼저 출발하겠단 말입니다. 그리고 원천징수에서 가장 공제 많이 받는 게 인적 공제예요. 자, 그거부터 공부합니다. 됐다요?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시험에 다 출제돼요. 출발합니다. 자, 먼저 본인입니다. 본인은 자, 여기서 말하는 본인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근로자 본인은 무조건 공제가 돼요. 근로자 본인은 기본적으로 얼마 공제된다? 150만원. 자, 이 150만원은 세액 공제가 아니라 인적 공제는 다들 도덕 공제입니다. 도덕에서 빼줍니다. 150만원. 그러니까 내가 연봉이 1000만원이었어요. 그러면 100이 얼마? 내 혼자만 있다. 그럼 150만원 뺐어. 나는 도덕을 얼마로 보겠다? 850으로 보겠단 말이에요. 이거 말하는 겁니다. 됐나요? 예? 자, 본인은 무조건 공제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됐고. 다음 두 번째. 배우자는 결혼한 사람만 있겠죠. 결혼 안 한 사람은 배우자가 없겠죠. 자, 배우자가 공제되는데요. 아무나 공제되는 게 아닙니다. 자, 첫 번째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가 있어요. 연간 소득 금액입니다. 자, 연간 소득 금액의 합계액이 얼마 이하여야 된다? 100만원 이하여야 됩니다. 내 와이프가 있는데 자, 여기서도 한번 잘 보세요. 연간 소득입니까? 소득 금액입니까? 소득 금액이에요. 연간 소득이란 말과 연간 소득 금액이란 말은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연간 소득이란 말은 소득은 600이 될 수 있어요. 600이 또는 500이 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지만 요거는 연간 소득이 되고요. 여기서 공제받는 것들 있잖아요. 공제받는 거 뺀 것이 연간 소득 금액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다시 한번 더. 이게 이 말이에요. 이 말.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자, 총급여액 있잖아요. 있어요. 자, 총급여액.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연간 급여액 이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를 생각합니다. 요거 아니에요. 연간 급여액이 연간 소득 정도 될 거예요. 연간 소득 있잖아요. 있어요. 얘는 연간 급여액이고요. 그 다음 연간 소득 금액 있잖아요. 금액은 이게 아니에요. 금액은 요거 말하는 겁니다. 요거. 근로소득 금액 있잖아요. 요거. 이렇게 총 자기가 받은 돈에서 이거 뺀 게 근로소득 금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연간 소득 금액입니다. 금액의 합계액이 얼마 이하여야 된다? 100만원 이하여야 됩니다. 자, 저는 결혼했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전업주부예요. 전업주부입니다. 전업주부인데 수입이 없죠? 수입이 없으니까 우리 집사람은 되는 사람입니다. 공제받습니다. 공제받고요. 다음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왜 명절이나 이럴 때 알바를 해요. 그래 알바에서 돈을 좀 벌 수 있죠. 벌면 안 되나요? 벌 수 있잖아요. 수입이 있어요. 그게 알바해가지고 뭐 일시적으로 임시적으로 한 2달 합니다. 설날 때 한 번, 그 다음에 추석 때 한 번 해가지고 2번 하는데 400만 원을 받았어요.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은 과연 되는 사람일까 안 되는 사람일까? 문제가 생기죠. 이제 연간 소득금액 각객이 100만 원 넘었나요? 내가 얼마 벌었다 했는데 400만 원 넘었어요 안 넘었어요? 넘었죠. 넘어서 본대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본대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 여기 적어놨죠. 자 100만 원이 넘어도 되는 게 어떤 거냐면 총급여는 500만 원 이하는 해줘요. 급여는 500만 원까지는 해줍니다. 왜? 자 우리가 총급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급여 같은 경우는 70% 500만 원 이하는 70% 공제가 되잖아요. 맞죠? 여기 있었잖아요. 근로소득 공제 70% 된다 그랬죠? 급여는 500만 원까지 해줍니다. 500만 원까지 해줘요. 500만 원까지 돼도 공제해줍니다. 다음 두 번째, 일용 근로소득 분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용 근로소득은 얼마를 받더라도 이는 관계없어요. 그래 복권 당첨금도 분리가 됩니다. 이것도 얼마를 받더라도 관계없어요. 기타 소득 분리가 됩니다. 이건 선택 가능해요. 그러니까 예를 한번 들어봐요. 우리 집사람이 이번에 로또에 3천만 원 당첨됐습니다. 이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죠. 우리 집사람은 공제되는 사람일까요? 안 되는 사람일까요? 공제되는 사람이에요. 왜? 복권 당첨금은 분리과세라 그랬잖아요. 됐어요? 그게 소득을 안 봐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파출부 했답니다. 파출부 해가지고 한 달에 몇 번씩 해서 1년 동안 벌어들인 게 어떻게 800이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100만 원 넘어서 안 될 것처럼 보이죠. 이렇게 일용 근로소득은 분리과세입니다. 분리과세로서 이거 되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봐요. 자, 도덕 이게 중요합니다. 도덕은 일단 도덕 금액은 100만 원 넘으면 안 돼요. 도덕 금액은 100만 원 넘으면 안 되는데 예외가 있어요. 급여는 얼마까지 된다? 500만 원까지. 복권 당첨금과 일용 근로소득은 얼마? 제한이 없어요. 분리가 되기 때문에. 기타 소득도 얼마? 분리가 됩니다. 분리가 돼요. 요것들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됐어요? 다시 한 번 더. 자, 인적 공제가 되려면 뭐가 돼야 된다? 일단 소득 제한이 있습니다. 소득은 얼마 넘으면 안 됩니까? 소득 금액이 100만 원 넘으면 안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100만 원 넘어도 되는 게 있어요. 급여는 얼마까지 된다? 500만 원까지. 복권 당첨금과 일용소득은 분리과세로서 얼마를 받더라도 관계없습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로또 10억 당첨됐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되는 사람이다 안 되는 사람이다? 되는 사람입니다. 제가 하고 싶어하는 말 이해가 됩니까? 자, 그리고 기타 소득 분리과세가 선택 가능해요. 자, 배우자. 다음 부양가족 공개입니다. 부양가족 공개. 자, 부양가족이 되려면 생계를 같이 해야 돼요. 생계를 같이 하는 이란 말은 뭐예요? 같이 먹고 자고 입고 하는 사람입니다. 주민등록번 때문에 나오는 사람. 생계를 같이 하는 연간 소득금액이 얼마? 소득금액은 다 얼마 이하여야 됩니까? 100만 원 이하이면서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만 20세 이하이어야 돼요. 다음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나이는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돼야 됩니다. 넘어야 돼요. 그것만 됩니다. 그리고 본인만 해당돼요. 형제자매 본인만 해당되고 형수는 제외입니다. 형수는 제외예요. 형제자매란 말은 내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형제자매 아시죠? 네. 자, 위탁아동. 왜 위탁아동입니다. 만 18세 미만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위탁아동은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위탁아동은 잘 안 나옵니다. 내비놓고. 그리고 장애인은 나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도덕 제한은 다 받아요. 도덕 제한 안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덕 제한은 얼마가 될까요? 소득 금액이 얼마? 100만 원 넘으면 안 됩니다. 급여는 얼마? 500만 원. 일용 근로소득과 복권 당첨금은 분리가 돼. 얼마를 받더라도 관계없습니다. 이거 이해되십니까? 도덕 제한은 다 여기를 말해요.
직계존속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즉 다시 말해서 장인, 장모, 시부, 시모도 직계존속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요 말도 한번 보겠어요. 자, 여기 보니까 직계존속이 있잖아요. 있어요. 직계존속이 있는데 이 직계존속은 자, 요거 잘 알아주세요. 직계존비속이 있는데요. 이거 내 꼴 배우자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나와 배우자는 무엇이다? 한 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자, 우리 아버지 엄마도 우리 아버지 엄마지만 우리 와이프 엄마도 엄마 아버지도 내 입장에서 뭐가 돼요? 장인 장모님이 되겠죠. 장인 장모님은 뭐? 내 아버지 엄마입니다. 그러니까 내 꼴 우리 와이프예요. 자, 그러면 미안해요. 가족관계 말할 때 좀 죄송한데요. 제가 남자기 때문에 남자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저는 시부모 이런 말 잘 안 써요. 장인 장모란 말은 써요. 왜? 남자니까. 맞죠? 자, 남자 기준으로 말해봐요. 자,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우리 처제가 있죠. 처제 있을 수 있습니까? 내 입장에서 처제는 누구를 말할까요? 우리 와이프의 동생이 처제예요. 맞아요? 처제는 내 동생이에요. 왜? 우리 와이프의 친동생이 처제잖아요. 맞죠? 그거 내가 와이프 자리에 가면 그 내 동생으로 치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어하는 말 아시겠습니까? 장인 장모도 뭐로 따진다? 내 부모님인 거예요. 왜? 우리 와이프의 엄마 아버지가 장인 장모잖아요. 내가 우리 와이프 자리에 가요. 그럼 장인 장모도 내 부모인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돼요? 자, 하지만 자, 한번 봐요. 여러분들 형수 아시죠? 여성들은 형수 아시죠? 형수는 뭐예요? 남자의 형님의 와이프잖아요. 제가 형님이 없어서 잘 몰라요. 자, 그러니까 형수는 사실 내하고는 남이에요. 결혼해 있을 때는 형수지만 만약에 우리 형이 있고 형이 이혼을 해버렸어요. 즉 독신입니다.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다시 한번 봐요. 우리 형이 있고 우리 형하고 형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두 분이 이혼을 했어요.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죠? 형수하고 예전에 형수하고 내하고 결혼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되죠. 결혼 가능해요. 왜냐하면 남이잖아요. 형수는 우리 형하고 이혼해버리면 남입니다. 남. 맞죠? 그런 경우는 없기는 없겠지만 어쨌든 남이라는 거예요. 법으로 그거 허용돼요. 이런 거 잘 모르시는 분은 집안에 족보 좀 공부하세요. 자, 그래서 요거 이해되셨어요? 자, 요거 본인만 해당돼요. 자, 다음 또 한번 봐요.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입니다. 그래,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60대 이상 20대 이하라 그랬잖아요. 범위예요. 자, 일단 생계를 같이 한단 말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등본 떼면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안 놓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같이 살아야 돼요. 먹고 자고 입고를 같이 한단 말입니다. 자, 다만 요 경우가 있어요. 요 경우 다만 배우자, 와이프죠.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주민등록등본에 안 놓으더라도 항상 같이 사는 거로 해줘요. 왜 그러냐면 왜 애 때문에 외국에 유학을 간다든지 아니면 서울에 상경해서 애 때문에 엄마가 같이 가서 키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런 경우 실제로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하고 직계비속은 항상 같이 사는 거로 받아요. 또는 왜 대학 갈 때 서울로 간다든지 외국으로 간다든지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그럼 주소가 달라지잖아요. 우리 애는 군대 갔다 왔습니다. 애 군대 갔을 때도 마찬가지죠. 군에 가면 주소가 달라지잖아요. 우리 집에 안 살죠? 출퇴근 안 하잖아요. 그게 군대 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런 거는 같이 사는 거로 봐주겠단 말입니다. 누구와 누구는? 배우자하고 직계비속은. 됐나요? 자, 다음 거주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주거형, 이 말 중요한 말이에요.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를 하는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거로 본다. 자, 그러니까 직계존속입니다. 직계존속은 주거 형편에 따라 떨어져 사는 경우는 생계를 같이 하는 거로 본다. 이렇게. 그렇게 부모님 말하는 거예요. 직계존속은 부모님 말하는 거죠. 부모님 말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주거 형편에 따라서
별거하는 경우는 같이 사는 주민등록 등본에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같이 사는 거로 봐줘요. 자, 그랬더. 이게 주거 형편이란 말이 나와 있죠. 맞아요? 이 말이 참 애매한 말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렇게 따지면 돼요. 부모님이 대한민국에 살고 계신다. 그러면 주거 형편에 따라서 별거한다라고 봐줘요. 외국에 살면은 주거 형편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가 하는 말 이해가 되나요? 다시 한 번 더. 자, 저도 우리 어머님 지금 포항에 살고 계십니다. 그럼 대한민국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주거 형편에 따라서 별거하구나 이렇게 인정을 해줘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필리핀에 지금 살고 계십니다. 그러면 주거 형편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자,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지금 74시네요. 74시네요. 포항에 살고 계세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부모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 따로 떨어져 살지만 직계 존속이고 주거 형편에 따라서 별거를 하고 있으니까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어머님이 74살인데 필리핀에 지금 살고 계십니다. 휴양차. 그건 안 해줘요. 제가 무슨 말 하는가 이해가 됩니까? 자, 다음. 또는 자, 동거가족으로 취학, 질병, 요양, 근무 사실으로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는 생계를 같이 하는 거로 봐줘요. 그러니까 아파서 우리 부모님이 지금 어머님이 필리핀에 계신데요. 아파가지고 치료의 목적으로 필리핀에 가 계세요. 그 증빙이 되면 그거 공제해 줍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정리 한번 해봅니다. 첫 번째, 자, 먼저 배우자고 직계 좀비 속이고 다 필요 없어요. 무조건 뭐는 넘으면 안 됩니까?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넘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소득 제한이 있습니다. 됐어요? 소득이 있는 사람은 공제를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그 소득 기준은 얼마다? 100만 원. 됐나요? 100만 원 넘으면 안 해주는데 다만 급여는 얼마까지? 500만 원까지. 그리고 복권 당첨금 1년 근로소득은 뭐? 분리 과세. 이해가 되십니까? 요거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자, 나이 한번 봐요. 직계 좀비 속은 나이는 몇 살 이상 돼야 됩니까? 60대 이상. 그리고 몇 살 이하? 20대 이하. 다만 장애인과 배우자는 나이 제한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장애인은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좋죠. 소득 제한은 있고. 배우자는 나이 제한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나이 제한은 몇 세 이하? 20대 이하, 60대 이상입니다. 요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배우자가 나이 제한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20대 이하 같으면은 이거 잡혀가요. 그럼 60대 이상이면 할머니잖아요. 니 같으면 장가 가겠나 안 가지. 안 되죠. 그거 안 돼요. 이게 배우자하고 뭐 장애인은 나이 제한 있다 없다? 없다. 이해가 됐어요? 자, 다음. 자, 그리고 직계 좀비속에는 배우자의 직계 좀비속도 해당된다. 자, 배우자의 직계 존속은 누구를 말합니까? 장인 장모 말하겠죠. 여성들 입장에서는 시부 시모가 되겠죠. 맞아요? 그분들도 내 부모님입니다. 내 부모님이에요. 공제 대상이 되는 사람입니다. 됐어요? 배우자의 직계 비속은 누구를 말할까요? 그게 내 애지. 우리 와이프 직계 비속하고 내 직계 비속이 다르면 그 이상한 거잖아요. 자식들 말하는 거예요. 자식들 비속은. 됐어요? 비속은 자식들 말하는데 내 자식하고 우리 와이프 자식이 다르면 좀 이상하잖아요. 맞죠? 그거 같은 거예요. 걔가 걔예요. 이거 그 정도 알아주시고요. 다음. 자,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는 뭐? 일단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떼면 나와야 돼요. 나온단 말은 그 동거가족이에요. 같이 먹고 자고 있고 하는 거. 그 사람입니다. 다만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뭐? 떨어져 살아도 항상 같이 사는 거로 봐줍니다. 됐나요? 자, 다음. 요거. 그리고 직계존속이네요. 직계존속은 주거 형편에 따라서 따라 떨어져 살아도 같이 사는 거로 봐줍니다. 됐어요? 요 말. 다만 여기서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이라 하면 직계존속의 주거 형편이라 하면 대한민국에 살면 다 주거 형편으로 봐줍니다. 됐어요? 외국에 살면 안 돼요. 마지막으로 동거가족으로 취학, 질병, 요양,
근무 등으로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는 생계를 같이 하는 걸로 본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께서 필리핀에 가 계신데 수술 받기 위해서 그게 지금 넉 달 가 계십니다. 그런 거는 뭐 주거 형편으로 봐주겠단 말입니다. 이 말 이해가 되십니까? 요거 좀 알아주세요.